살충제 달걀 파장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산란개 농장 여러 곳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정부 인사에서 대구 경북이 소외됐다는 아쉬움과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군공항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시민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정부가 지역사회 합의를 내세운 만큼 시민들의 뜻을 모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년 전 담뱃값 인상 이후 시중가의 절반 수준인 수제담배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일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말 동안에도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올라 아침과는 다르게 더워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비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주말을 앞둔 오늘도 낮부터 가끔 비가 오겠고요. 이 비는 주말 동안에도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이유는 서해상에 있는 저기압이 동쪽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비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5에서 50mm, 경북 북부 지역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20에서 7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지역별로 강수의 차이가 크고 또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작은 우산 하나쯤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 안동 29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살충제 달걀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지역에서도 양계농가 6곳의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검출된 5곳이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곳이었고 나머지 한 곳은 미신고 시설이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달걀이 쉴 새 없이 대형 고무통에 버려집니다. 칠곡군 지천면 3곳의 양계농가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허용 기준을 최대 4배가량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비펜트린은 달걀 사용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물질입니다. 이들 농가에서는 하루에 19,000여 개의 달걀이 생산돼 일주일에 한 번 출하돼 왔습니다. 3곳 모두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곳이었지만 살충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달걀에는 경북을 뜻하는 14에 소망, 해찬, 인영이라는 식별 번호가 표시돼 있습니다. 2주 간격 시 2회 이상 검사를 더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또다시 이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취해졌거든요. 산란개 수만 마리를 사육하면서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경주와 의성의 대형 농장에서도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됐습니다. 각각 14 황금, 14 다인으로 식별 표시가 돼 있는데 검출 수치가 국제식품규격 기준치 이하지만 전량 폐기될 방침입니다. 김천의 한 농장은 살충제 성분이 허용 기준보다 2배 넘게 검출됐는데 미신고 농장이어서 식별 번호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이게 정상 루트로는 못 가는 게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 달걀들이 어디로 유통됐는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상북도는 유통 경로를 추적해 회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가 대부분 친환경 인증에다 미신고 농장까지 있어 그동안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한편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허용 기준보다 2배 넘게 검출된 김천의 한 미신고 양계 농가에 대해서 행정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해당 농가를 찾아 달걀이 유통된 식당 등 11곳의 거래처를 확인한 뒤 즉각 폐기 처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또 해당 농가가 식용란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것에 대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100일 동안 대구 경북은 정부 인사에서 소외됐다는 아쉬움도 나왔지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 140여 개 가운데 대구 경북 관련 공약은 8개씩 포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는 과정을 고려해달라며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지역 어떤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 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 인사에서 지역 인재 발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장 차관급과 청와대 참모인사 114명 가운데 대구 경북 출신은 11명으로 대선 때 문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TK 홀대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편중 인사의 고리를 끌어내지 못한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고 새로운 국정을 펼쳐나가는데 하나의 또 장애 요인 또는 새로운 적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TK 특위를 출범시켰고 자유한국당도 질세라 대구 경북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여야 모두 큰 공을 들이는 뜨거운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임기 초 적폐 청산 등 개혁 정책에 주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 분권 개헌을 약속하는 등 균형 발전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라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최소한도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대구 경북은 균형 발전 기대감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의 전략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성주에서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놓고 주민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의 저지로 결국 토론회는 무산됐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성주군 초전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나타나자 사드 배치 반대 주민들과 단체 회원들이 애워쌉니다. 국방부는 미사일과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사드 배치 찬반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이곳에서 주민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 측정한 소음과 전자파 결과를 비롯해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주민 설명 토론회를 열기로 했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반대 주민들과 단체들의 제지에 밀려 도착 10분 만에 이곳 현장을 떠났습니다. 백시간주에 올라오고 입장만 들어가십시오. 주민이 보고 입장만 들어가십시오. 모든 것을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거든요. 사드 배치 반대 주민들은 불법 사드 배치를 인정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토론회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문제의 공론화가 목적이 아니라 사드 배치 절차의 일환으로서 요식적으로 지역 토론회를 열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토론회 무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공개 토론회와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다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지역의 또 다른 현안이죠. 군공항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시민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정부가 공항 이전의 전제 조건으로 지역사회 합의를 내세운 만큼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 여론을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정부는 통합신공항 조속히 추진하라!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여 통합신공항 대구시민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2곳이 결정된 지 6달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자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대구공항 민군 통합 이전을 포함시켰지만 지역사회 공동체의 합의를 전제로 내세운 만큼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출범 이유입니다. 대구는 어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좀 일체적으로 같이 결속하고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무엇에 기인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만 하더라도 부산하고 비견되게 참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대구공항은 그대로 두고 군공항만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추진단은 현실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군공항 땅을 개발한 수익으로 새로운 공항을 지어야 하는 만큼 군공항만 옮긴다면
활주로 등 주요 시설들이 폐쇄돼 대구공항의 운영은 불가능해집니다. 민항이 K2 군공항에 업체가 살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런데 군공항만 빠져나가라.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다음 달까지 500명 규모의 추진단을 구성해 시민들에게 군공항과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대정부 건의 등의 활동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갑의 정종섭 의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전 현 정부 모두가 약속한 사업이라며 필요한 절차를 조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부 관계자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 담뱃값 인상 이후 조금이라도 저렴한 담배를 사려는 게 애연가들의 심리일 텐데요. 가격을 무기로 담뱃잎 판매점들의 꼼수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영주의 한 담뱃잎 판매점, 수일째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담뱃잎과 필터 등 재료를 사서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드는 곳인데 업주 32살 A모 씨가 담배 완제품을 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150여 명에게 담배 200여 부루 510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한 갑당 2,500원으로 시중가 절반 수준입니다. 지금 시중에 담배 한 갑에 4,500원씩 한 부루에 45,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26,000원부터 33,000원 상당의 현행법상 담배를 제조 판매하려면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에 연간 50억 개비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담뱃잎을 말아 피우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담뱃잎 판매점마다 기계를 설치해 소비자들에게 담배 제작을 권유하거나 실상은 만들어둔 담배를 내주고 있습니다. 또 담배 구입 시 손님이 직접 제조했다는 확인서까지 함께 받으면서 허술한 법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과 함께 우후죽순 들어선 수제 담배 판매점은 전국 120여 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 경신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재단과 학교의 운영 의지 부족 등으로 6년 만에 일반고로 바뀌면서 학부모들은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신고등학교가 신청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신청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신입생 미달 사태 등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한 학교 측의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경신고가 자사고를 운영할 의지가 미흡하고 신입생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내년도 신입생 유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문제는 현 자사고 재학생들, 학부모들은 재단의 일방적 결정으로 진하게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신고 측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 자사고 재학생을 위해 재단의 당초 재정 지원 계획에 따라 예산을 투입해 재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시설 개선비로 저희들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집행을 앞두고 있는 금액이지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재학생들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부모 등 관련자 청문 절차를 거치면 다음 달 초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 자사고는 재단의 운영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은 대구 시내 주요 공원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 바이러스를 지닌 야생 진드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두류공원과 수목원 등 36곳에서
작은 소 참진드기 750마리를 채집했지만 SFTS 바이러스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의 지방 분권을 담기 위한 영호남 지방분권 대토론회가 오늘 오후 1시 광주 5.18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와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한국정부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공동주최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28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대구와 광주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이 원탁 토론으로 논의할 지방분권형 개헌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고수온 현상으로 지난 4일부터 지금까지 구룡포와 호미곶 일대를 중심으로 27개 양식장에서 물고기 38만 6천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사한 어종은 강도다리가 32만 2천여 마리, 넙치 3만 3천여 마리, 우럭이 2만 2천여 마리 등이며 재산 피해는 3억 7,600여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포항 앞바다의 수온은 지난 7일 28.7도까지 치솟은 이후 지금은 25.5도까지 낮아지면서 피해 확산 속도는 주춤한 상태지만 여전히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3부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말다툼을 하다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음란물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70억 원의 광고료를 챙긴 31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음란물 홈페이지를 만든 뒤 이 사이트를 통해 손님을 끌려는 회폐업소 630여 곳으로부터 홍보물 등을 게시해주는 명목으로 70억 원의 광고비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비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주말 앞둔 오늘도 낮부터 가끔 비가 오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이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이유는 서해상에 자리 잡은 저기압이 동쪽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5에서 50mm가량, 경북 북부 지역은 이보다 조금 더 많은 20에서 70mm가량 예상됩니다. 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곳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서해 북부 해상에 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비가 오다가 오후에 소강 상태에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2도, 낮 기온 32도로 어제보다 약간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한낮 기온은 28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낮 기온은 29도, 봉화는 27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 28도를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고 또 기온도 낮아지면서 해수욕하기에는 다소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